이번 영상은 면접 전략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많이 응대하는 업종이나 세일즈,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좋고 일반 분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면접에 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이 방법을 내 일상에 응용을 한다면 만족할 만한 성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응용은 여러분의 환경이나 생각,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고 유능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면접 수업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설득입니다. 설득이란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너무 흔하죠. 그리고 그 흔한 것을 우리는 설득을 해야 한다고 의식만 가졌지 막상 설득을 시키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 생각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인데요. 면접에서 설득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다면 이야기는 다를 겁니다. 그리고 저는 14년 동안 이 교육업에 몸담으면서 설득보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지원자는 단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바로 질문하는 지원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것을 창피합니다. 특히 지원자들은 질문을 그냥 극도로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질문은 모르는 것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질문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질문이에요. 그만큼 질문은 강력한 도구라는 이야기죠.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이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자분들에게 면접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뮬레이션을 좀 만들어야 돼요. 시뮬레이션에는 연습, 경청, 반응 이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뮬레이션의 질문을 만들 때에는 생각나는 대로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면접관의 의도와 생각을 파악해야 되고, 질문을 미리 계획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말의 주도권을 잡는 것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해 다른 지원자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던져주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룹 면접을 진행하면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내게는 위기지만 면접관은 기다리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로부터 내 의견이 반박이나 설명 혹은 주장을 듣게 되면 나는 어떨 것 같으세요? 소심하신 분은 창피할 수도 있고 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주장이 강하신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설득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심과 저항감이 들 겁니다. 상대의 저항을 줄이면서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설득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이것이 면접관들이 원하는 지원자의 모습입니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대다수의 지원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직군을 가르치는데 특히 두 직군이 그렇습니다. 예쁜 말을 하고 싶어요. 내용은 없습니다. 예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그들의 유행하는 단어가 있다면 결입니다. 결. 10명이면 8명이 결을 꼭 넣어요. 제가 왜 그렇게 넣는 건데 물어보면은 예쁘게 단어를 포장하게끔 배웠다고 하고 그 그룹 자체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준비했던 이야기가 막히거나 시키지 않거나 잘렸을 때는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즉 이렇듯이 참가자 90%가 본인들의 이야기, 본인들이 준비한 말만 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지원자들이 차별성과
독특함을 보일 수 없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면접 전 연습을 하게 된다면은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리스트를 뽑으세요. 그리고 회사와 관련된 질문과 다양한 그 외적으로 그 질문으로 인해서 추가로 파생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뽑아야 됩니다. 모든 질문들을 뽑은 상태에서 나라면 여기서 면접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는 여기서 어떤 질문을 던질까 이렇게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건 면접 중인데 면접 중에 경청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말이 끊겼을 때, 내 말을 시키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때 기분 나빠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트레이닝이 면접 전에 연습이 안 됐다면은 면접 실전에서는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도 같이 해야 되고, 다음에 반응과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애드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애드립은 어떤 개그맨처럼 천재성이 있지 않으나 번뜩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번뜩이게 나오려고 한다면 이게 노력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까 면접 전 연습에서 여러 질문들을 뽑아서 그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돼야 그런 실전 상황에서 응용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그와 관련된 질문을 던져서 의견을 나누려고 해야 됩니다. 이 의견을 나누려고 한다고 하면 딱 하나예요.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 의견보다는 너와 나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평생 해보면 좋습니다. 면접 전 연습, 면접 중 경청, 그리고 반응과 질문. 이 패턴이 돼야만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돋보이는 지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시뮬레이션 부분은 제 수업에서 기초와 중급 부분은 건너뛰고 고급 부분, 실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체계를 잡기 위해서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문의 활용이 아주 좋습니다. 신문에 많은 기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주제 상관없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 꼭지 혹은 두 꼭지를 선별해서 기사에 적힌 지문의 핵심을 찾아내고 기자나 오피니언이 작성한 부분에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제시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 핵심에 대한 찬성과 반대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한 문장씩만 제시해보세요. 나는 너의 이런 부분이 좋아. 나는 너의 이런 부분이 싫어. 하지만 이런 부분은 뭐가 있어. 이 정도 오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다음번에는 반대 의견만 두세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의 반대 의견을 두세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된다. 그러면은 그 문장 수를 더 늘리는 연습도 좋고, 혹은 반대 의견을 난 첫째, 난 이래서 반대, 둘째, 난 이래서 반대, 셋째, 난 이래서 반대, 이런 식으로 반대의 횟수를 늘리는 연습을 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냥 아주 기초예요. 이 방법은 제가 앵커가 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현직 앵커들도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얘기한 질문하는 지원자가 되자, 그리고 질문하는 일상인이 되자, 조금은 현명하고 조금은 스마트해 보이고 그리고 조금은 냉철해 보이기도 하면서 논리를 바탕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비판적이라기보다는 그 의견을 뽑아서 너와 내가 같이 나아갈 수 있고